지우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것이라고는 마커로 쥐에라는 이니셜과 함께 아마도 그의 생일일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가 적힌 손수건 한 장뿐이었다. 조용한 소도시에 위치한 보육원에서 그는 어린 시절 전부를 보냈다. 보육원 건물은 낡았고 창문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발소리는 고독의 필연성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방이 있었지만 그곳은 수도원의 독방에 더 가까웠다. 철제 침대와 얇은 매트리스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다. 지우는 종종 가족 꿈을 꾸었다. 추위와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감싸줄 엄마와 아빠의 꿈. 하지만 아침은 언제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잿빛 벽과 낡은 장난감들 뿐이었다. 보육원에서의 나날은 단조롭게 흘러갔다. 아침 7시 식사, 그 다음엔 규율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이든 박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이 이어졌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엄격했고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지식만이 너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녀는 마치 주문처럼 이 말을 반복했다. 수업 후에는 노동 시간이 있었다. 지훈과 다른 아이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실내를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다. 정원은 지훈이 평온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낡은 보육원 담장 너머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아이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트기 어려웠다. 모두가 각자의 슬픔과 진정한 가족에 대한 꿈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종종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 그에게 다가오는 한 소녀,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보다 어렸고 보육원 도서관에서 찾은 책 속의 이야기를 지훈이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 순간들은 그의 어두운 어린 시절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밤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어둠이 방을 감싸면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지훈은 거대하고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악몽을 꾸다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손수건을 꽉 쥐며 한때 누군가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보육원에서의 세월은 지훈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시간들은 그에게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더 큰 세상을 꿈꾸게 가르쳤다. 그는 언젠가 이 감옥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날이 왔을 때 그는 외로운 밤에 얼어붙은 별들 아래서 꿈꿔왔던 희망과 포부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보육원을 떠나던 날은 쌀쌀하면서도 화창했다. 아침 햇살이 시설을 둘러싼 늙은 떡갈나무 사이로 쏟아져 보도 위에 빛과 그림자의 얼룩을 만들었다. 지훈의 짐이라고는 낡은 배낭에 든 소지품과 그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물건인 손수건뿐이었다. 서연과의 작별은 짧지만 애틋했다. 그녀는 그들이 정원에서 함께 찾은 작은 돌멩이를 선물하며 행운의 상징이자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견디게 해준 우정의 증표라고 했다. 우릴 잊지 마.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지우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길을 걸으며 지훈은 이상한 해방감과 동시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시련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정해진 시간표가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짜릿한 일이었다. 지우는 삶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시내를 향해 걸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였고 상점들은 문을 열었으며 카페에서는 갓 내린 커피 향이 풍겨왔다. 이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는 우선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보육원에서 받은 괜찮은 교육 덕분에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가 처음 멈춰선 곳은 쇼윈도에 구인 안내문이 붙어있는 작은 서점이었다. 백발의 피곤한 인상을 한 주인 사장님은 그를 무관심하게 맞았지만 책과 보육원에서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관심은 눈에 띄게 커졌다.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건 언제나 환영이지.
그는 지훈에게 지원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 그의 첫 직장이었고 지훈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굳게 결심했다. 지훈은 시내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의 새 집은 낡은 건물의 작은 방으로 거리가 내다보이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는 몇 안 되는 짐을 풀고 낡은 손수건을 벽에 걸었으며 서연이 준 돌멩이를 창가에 두었다. 과거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상기시켜주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앞날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열린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이 지훈이 일하는 작은 서점에 처음 들어선 그 봄날은 그의 평범한 일상에 밝은 색채를 더했다. 그녀는 원예 관련 책을 사러 왔고 그녀의 환한 미소는 즉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말을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렸다. 제 정원을 위한 특별한 책을 찾고 있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계산대로 다가오며 물었다. 지우는 그녀를 책장 사이로 안내하며 여러 책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자연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수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자신의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의 정원 구석구석에는 그녀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수지는 지훈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정원을 구경하세요. 제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지훈이 먼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그 후 수진의 정원에서 첫 데이트가 이루어졌다. 그곳은 진정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만개한 화단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관목들, 그리고 긴 대화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듯한 벤치들이 있었다. 함께하는 매 순간,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수지는 그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지식에 감탄했고, 지훈은 그녀의 원예 이야기와 세상 곳곳의 자연을 탐험했던 모험담에 푹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에 둘러싸인 분수 옆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지훈은 지금이 완벽한 순간임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향해 돌아보며 저녁 하늘을 비추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수진 씨,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세상을 다시 발견했어요. 당신은 마치 겨울잠에서 저를 깨우는 봄꽃 같아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를 더는 잃고 싶지 않아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우리만의 천국의 정원을 함께 만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반짝였다. 지훈 씨,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의 동반자는 꿈꿀 수 없을 거예요.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들이 서로를 껴안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거대한 마법의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다음 해 봄,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준 바로 그 정원에서 만개한 나무들의 화려한 색채와 봄꽃 향기 속에서 결혼했다. 지훈과 수진의 결혼식은 그들이 사랑하는 정원이 만개하는 초봄에 계획되었다. 활짝 핀 벚꽃이 하얗고 분홍빛의 향기로운 구름을 만들어냈고 그 아래에는 리본과 꽃으로 장식된 하객용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지훈은 결혼식 날 아침 설렘과 믿을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잠을 깼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살아온 방창문 너머로 푸르게 변해가는 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하루의 시작 앞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가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활기가 넘쳤다. 플로리스트들은 재단의 마지막 손길을 더하고 있었고 사진작가는 이미 축제의 첫 순간들을 담기 시작했다. 지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러 집에서 나오는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 그가 다가갔을 때 속삭였다. 수진은 미소로 답했다. 당신도요. 이날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랑해, 수진.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 될 거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결혼식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배경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제단을 향해 걸어올 때 지훈은 가슴속의 설렘이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줄에 사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따뜻한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서약을 교환할 시간이 되자 지훈과 수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더, 그리고 내일보다 덜, 매일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빛이고 기쁨입니다. 지훈이 감정에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 있으며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전부입니다. 수진이 답했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하고 주례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박수와 환호성이 정원을 가득 메웠다. 예식이 끝나자마자 축하연이 시작되었다. 공기는 봄꽃 향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춤을 추고 음식을 즐기며 지훈과 수진의 새로운 결합을 축하했다. 그날은 지훈과 수진의 삶에서 행복의 절정이 되어야 할 날이었다.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 하지만 진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진은 합병증을 겪었고 의사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녀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병원 복도에서 지훈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발걸음으로 어떻게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 초조하게 서성였다. 닫힌 분만실 문 너머로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지친 눈과 심각한 목소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예고했다. 이지훈 씨, 정말 유감입니다. 그가 시작한 말은 차가운 소나기처럼 지훈에게 쏟아졌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인과 아이는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지훈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의사의 말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고 그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과 그들의 미래였던 아이가 떠나버렸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서 있을 힘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장례식은 며칠 후 그들이 결혼했던 바로 그 정원에서 열렸다. 사랑과 행복의 밝은 기억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가까운 친구들이 수진과 작별하기 위해 모였다. 각자 꽃을 가져와 마치 그들의 위로로 지훈을 달래려는 듯했다. 그는 침묵하는 군중 속에 홀로 서서 꽃에 파묻힌 하얀 관을 바라보았다. 주례사는 삶의 덧없음과 영원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지훈에게 멀고 낯설게만 들렸다. 그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은 수진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정원을 떠났을 때 지훈은 그곳에 홀로 남았다. 그는 함께 보냈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석구석에 멈춰서며 천천히 오솔길을 걸었다. 그가 청혼했던 분수 앞에 멈춰 섰을 때 지훈은 생생하고 가슴 아픈 기억들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잘 가, 내 사랑.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의 끝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상실을 비추고 있었다. 해는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지며 이제 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기나긴 고독과 비탄의 시간을 예고하는 주황빛과 검은빛의 여운을 남겼다. 수진과 아이를 잃은 후 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실의 고통은 매일 그의 심장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위로받을 길 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는 술병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시작은 미미했다. 처음에는 퇴근 후 긴장을 풀고 잠들기 위해 마시는 소주 한 잔이었다. 하지만 곧 소주는 더 독한 술로 바뀌었고 한 잔은 두 잔, 세 잔이 되어 음주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지훈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서점에 나가는 횟수는 점점 불규칙해졌고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서점 주인에게서 경고를 받았다. 지훈 씨, 내가 항상 자네를 지지해왔다는 거 알지? 하지만 더는 이렇게 두는 건 안 되겠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사장님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엄하게 말했다. 지훈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의 고통은 어떤 경고보다도 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직장마저 잃었다. 일도 목표도 없이 그의 나날은 망각을 향한 시도들로 채워졌고 이는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이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우는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가끔 옛 친구 중 누군가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저녁 또 한 병의 술로 고통을 잊으려던 지우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한 노인을 만났다. 남자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보게, 젊은이. 나도 자네처럼 그렇게 가라앉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믿어주게나 그 바닥에는 공허함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멈춰야 한다는 걸 모르겠나? 지훈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알코올로 흐릿했다. 그럼 저한테 뭐가 남았죠? 그가 속삭였다. 선택은 언제나 있는 법이야. 노인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모든 것을 잃기도 하지. 자네의 슬픔이 자네 자신을 규정하게 두지 말게. 선택은 언제나 있다. 그 말이 그의 멍한 의식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교차로에 가까워지면서 지훈은 자신의 길에 대해 생각했다.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할까? 아니면 이 무모한 길을 계속 가야 할까? 그 순간 그의 시선은 길가의 두 아이에게 닿았다. 1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길가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은 더러웠지만 동전을 던져주는 모든 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문득 그는 이 아이들에게서 수년 전 자신의 모습, 어른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보육원의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안녕 얘들아. 매일 여기서 일하니? 그는 다정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물었다. 남자아이는 세차를 멈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학교에 가고, 놀고, 인생을 즐겨야지. 길거리에서 일하면 안 된단다.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갑작스러운 고통을 느꼈다. 여자아이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희는 보육원에 살아요. 장난감도 거의 없고 맛있는 간식도 절대 안 줘요. 여자아이의 말은 차가운 소나기처럼 지훈을 때렸다. 그는 문득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어쩌면 자신보다 더 고통받고 있을 이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내일은 일하지 말고 놀 시간을 가져.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박탈당했던 안전함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감사 인사를 하며 돈을 받았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책임감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싶다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이것이 음주운전을 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는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교차로의 그 두 아이는 그에게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가능한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었다. 갑자기 솟아오른 충동에 따라 지훈은 그 아이들을 만났던 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새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비슷한 환경에서 보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보육원은 방치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공기 중에는 망각과 절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보육원에 도착한 지훈은 차가운 눈빛과 딱딱한 태도를 가진 김 원장과 만났다. 김 원장은 낯선 사람의 도움 제안을 불신하며 맞이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지훈 씨?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 원장은 씩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고귀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방문 중에 그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고 불안해 보였으며 그들의 옷과 신발은 낡고 몸에 맞지 않았다. 어느 날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던 지우는 두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김 원장이 얼마나 자주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리고 후원금으로 사야 할 장난감이나 책을 얼마나 드물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왜 우리는 과일을 한 번도 못 먹는지 알아? 한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다. 김 원장님이 너무 비싸서 다른 데 돈을 써야 한대.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지우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다른 보육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대화들을 통해 불안한 그림이 그려졌다. 김 원장은 보육원에 배정된 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린 남자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굳게 결심했다. 마지막 소주병은 그의 새로운 길, 알코올 없는 길을 상징하듯 마시다만 채로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경력과 개인적인 삶을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지우는 예전에 일했던 서점으로 향했다. 가게 주인이자 오랜 친구였던 사장님은 그를 불신하며 맞이했지만 지훈의 말을 들어주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실망시켰다는 걸 압니다. 만회하고 제가 가치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술도 끊었고 일에만 전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훈 씨.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날 실망시키지 말게. 일에 복귀한 지훈은 새로운 열정으로 자신의 의무에 헌신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그가 번 모든 원은 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저축되었다. 보육원 방문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자와 자선가들을 찾는 일에도 몰두했다. 어느 날 보육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일을 조율하던 중 그는 자신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보육교사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키가 작고 따뜻함과 친절함이 넘치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지훈의 진심 어린 관심을 금방 알아차렸다. 정말로 아이들을 아끼시는군요, 그렇죠? 어느 날 그들이 함께 새 책장을 설치할 때 그녀가 물었다. 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책 정리를 도우며 대답했다. 민지는 미소로 화답했다. 정말 멋져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이들과 저에게 당신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지훈과 민지가 보육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불안한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보육원장인 김 원장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짐처럼 대했다. 그의 무관심과 권력 남용은 점점 더 명백해졌다. 지훈과 민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하고 그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지훈과 민지는 그들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가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대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를 해고시키려면 그의 비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지는 노트북의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제가 그의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서류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찾아볼게요. 그는 모든 재정 보고서를 거기에 보관해요. 좋아요. 그게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전직 직원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훈이 대답했다. 다음 날 민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김 원장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원장이 회의에 나간 틈을 타 그녀는 재정 보고서가 담긴 폴더를 빠르게 찾아냈다. 수많은 문서들 사이에서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의심스러운 영수증과 청구서를 발견했다. 한편 지우는 전직 직원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의심을 확인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전직 교사는 김 원장이 보육원 재정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자 자신을 해고했다고 증언했다. 수집한 증거로 무장한 지훈과 민지는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했다. 그들은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보육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훈은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주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 조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훈과 민지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소식을 기다렸다. 김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불가침성을 확신하며 평소와 같은 일과를 계속했다. 조사는 민지가 김 원장의 사무실에서 찾아낸 재무서류 검토로 시작되었다. 회계 감사 결과 아이들의 교육과 식비로 배정된 자금이 정기적으로 사라져 원장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지가 제공한 서류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지훈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전직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김 원장과의 부정적인 업무 경험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다. 그들 중 다수는 김 원장의 비리에 주의를 환기시키려다 협박을 당하고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지훈이 수집한 이 증언들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되었다. 사건이 공식 청문회에 이르렀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해 보이던 김 원장은 자신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점차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 지훈과 민지는 청문회에 참석했고 모든 증언은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듯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김 원장은 자신의 남용을 가리키는 또 다른 문서가 제시되자 변명하려 애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다. 회계 감사 보고서, 증인들의 증언, 민지가 찾아낸 재무 기록 등은 그에게 변명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청문회는 그의 직위 해제와 함께 금융 사기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의 시작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 후 지훈과 민지는 법원 복도에 서서 안도감과 동시에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다. 우리가 해냈어요, 민지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네, 이건 보육원과 모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그리고 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그들에게 이 기회를 줬어요. 김 원장이 떠난 후 보육원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지훈과 민지는 그들의 공동 노력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보낸 수많은 날들은 깊은 이해와 상호 지지의 기반이 되었다. 지우는 민지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보았고 그 모습에 점점 더 끌렸다. 그녀의 미소를 보거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그들은 새 도서관을 위해 책을 분류하며 보육원의 한 교실에 남아 있었다. 피곤해진 민지는 의자 중 하나에 앉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피곤하시죠? 지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 그녀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뻐요, 민지 씨. 당신은 많은 것을 바꿨어요. 보육원뿐만 아니라.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공기는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민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민지 씨, 저는 당신에게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 곁에 있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백했다.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어렸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훈 씨. 말해줘서 기뻐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가까워졌다. 그들은 동료일 뿐만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까지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함께 그들은 보육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처럼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갔다. 김 원장이 보육원을 떠난 후 모든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민지가 새로운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곁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을 지원하며 시설 개선에 자신의 힘과 자원을 쏟아부었다. 민지가 임명된 첫날부터 그들은 함께 보육원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 수리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 도입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어둡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던 보육원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민지는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훈은 그들의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와 자선가들을 찾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노력은 여러 지역 사업가와 개인들이 보육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성공을 거두었다. 이 덕분에 놀이 및 학습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예술 및 공예 강좌를 개설했으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 및 교육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아늑한 도서관을 만든 것이었다. 지훈은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봐요. 지훈이 새로운 놀이 공간에서 노는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며 민지에게 말했다. 정말로 보육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요. 민지도 동의했다. 그녀의 눈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리고 이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이곳에 영혼을 되찾아 주었어요. 새로운 변화에는 아이들의 영양 개선도 포함되었다. 지역 농부들과의 협약을 통해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훈과 민지는 아이들이 온전한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도록 확실히 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는 보육원의 외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이들은 더 개방적이고 쾌활해졌으며 이는 시작된 개혁의 성공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었다. 보육원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지훈과 민지의 삶은 새로운 색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결혼했고 이제 그들의 집에 더 많은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준 작은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따스한 봄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지훈과 민지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보육원에 살았던 아이들 중 일부는 이제 성인이 되어 그들을 자주 찾아왔다. 아빠, 그분들은 언제 와요? 작은 하나가 그네에 오르며 조바심을 냈다. 곧 올 거야, 아가. 아주 금방. 지훈이 딸이 앉은 그네를 밀어주며 미소 지었다.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와 과자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오던 민지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거야. 너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네, 엄마. 전부 다 듣고 싶어요. 하나가 신이 나서 외쳤다.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곧 마당은 도착한 옛 보육원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축제 분위기를 함께 가져왔다. 최근에 대학교에 입학한 민주는 지훈에게 자신의 학업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지훈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저 지금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네가 더 큰일을 해낼 줄 항상 알고 있었어, 민준아. 계속 그렇게만 해. 지훈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민지는 다른 아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유진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의 일은 매일 나에게 영감을 줘, 유진아. 네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저 두 분의 본보기를 따를 뿐이에요, 민지 원장님. 원장님과 지훈 아저씨는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유진이 레모네이드 잔을 받으며 대답했다. 저녁이 밤으로 깊어가면서 대화는 더 조용해지고 웃음소리는 뜸해졌다. 아이들은 놀이에 지쳐 민지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녀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뒷마당의 부드러운 등불 아래에서 시간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품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는 자라서 더 이상 정원에서 놀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대학생이었고 부모님은 그런 그녀를 변함없이 자랑스러워했다. 지훈은 서점에서 계속 일하며 책과 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즐겼다. 독서와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고 이는 그에게 일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편 민지는 특별한 관심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과제에 직면했다. 보육원장으로 수년간 일한 후 그녀는 이제 바통을 넘겨줄 사람을 찾아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민지는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고 특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하나를 지원하고 지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누군가가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이력서와 면접 보고서를 검토하며 지훈에게 말했다. 알아, 여보. 당신은 올바른 사람을 찾을 거야.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잖아. 지훈은 그녀의 결단력과 헌신에 감탄하며 대답했다. 민지는 잠재적 후보자들과 수많은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일할 충분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각 후보자에게 그녀는 그들의 동기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왜 바로 이곳 우리 보육원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한 면접에서 물었다. 저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도우며 그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한 후보자가 대답했고 그 말은 민지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아동기관에서의 그의 경험은 인상적이었다. 후임자를 찾는 과정은 길어졌지만 마침내 민지는 그녀가 보기에 이상적인 후보자를 찾았다. 그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졌고 아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여성이었다. 지훈과 민지의 삶은 가족적인 날들의 기쁨과 아늑함으로 가득 차 평온하게 흘러갔다. 딸 하나는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관심사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기는 어느 불안한 아침에 갑자기 깨졌다. 지훈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부엌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민지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발견했다. 다음 몇 분은 그녀가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동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지훈을 의료 장비에 연결했고 1년의 긴급 검사 후 그에게 심각한 심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지훈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은 민지에게 지훈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그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복잡하고 매우 값비싼 수술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복도에 앉아 민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는 수술비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저축은 하나의 교육과 보육원 지원에 사용되었다. 저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사가 그녀의 눈에서 절망을 읽고 위로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하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지만 이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친구,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알리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페이지를 만들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렸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오랜 친구들, 보육원 졸업생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기부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며 과거에 많은 이들을 도왔던 사람을 돕고 싶어 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같았어요. 보육원의 한 전 졸업생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도울 차례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수술비가 모이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매일 희망과 실망이 교차했다. 민지와 하나는 지훈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웠다. 지훈이 혼수 상태에서 생사를 오가는 매일,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그의 미래를 위한 기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지훈의 상황은 그가 수년간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지원의 물결을 일으켰다. 민지와 하나는 보육원의 전 졸업생들부터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지훈의 수술기금 모금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는 보육원의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민주는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이지훈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곁에 있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추가 기금 모금을 호소하며 말했다. 민지와 지훈의 지원 덕분에 사회복지사가 된 유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분들은 저에게 나눔이 곧 보살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이야기를 다루어 그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금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필요한 금액이 모였고 지훈은 수술 준비를 마쳤다. 수술 당일, 민지와 하나는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온 친구들과 전 졸업생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에 있었다. 여러분 모두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들은 지훈의 빠른 회복을 확신했다. 그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민지와 하나는 종종 곁에 앉아 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지지와 사랑의 물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도움은 몇 배로 돌아온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아빠가 옳았어요. 하나가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성공적인 수술과 중환자실에서의 며칠 후 지훈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는 민지와 하나의 다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허약하고 피곤했지만 동시에 삶이 그에게 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안녕, 나의 영웅. 민지가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잔 거야? 지훈이 목이 말라 속삭였다. 우리가 당신을 그리워할 만큼 충분히 오래요. 하나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대답했다. 지훈이 회복함에 따라 의사들은 완전한 건강으로 가는 길이 시간과 재활을 필요로 하겠지만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매일 지훈은 힘이 솟고 곧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몇 주 후 지훈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자 민지와 하나는 그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그들은 그에게 계획을 알리지 않고 그가 자세한 내용을 캐물을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미소만 지었다. 마침내 지훈이 병실 밖으로 나온 날이 왔다. 하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었고 민지는 그의 손을 잡고 옆에서 걸었다. 그들은 병원 복도를 지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장식된 큰 홀 문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지우는 수많은 얼굴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보육원 아이들, 그들의 부모, 교사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등장에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다. 쾌유를 축하해요, 지훈 씨.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앞에는 풍선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그리고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글씨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환영에 깊이 감동한 그는 민지와 하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졸업생 중 한 명인 민준이 말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지훈 선생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 모임은 단순한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가 혈연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가족의 진정한 모임이었다. 공기는 기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목소리들의 합창은 공간을 채우며 분위기를 진정으로 축제처럼 만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지우는 자신이 키워낸 이들이 이제 저마다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로 성장한 모습을 흥미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이지훈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현우예요. 저 지난주에 대학교 졸업했어요. 한 젊은이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지훈에게 다가오며 외쳤다. 현우구나. 물론 기억하지. 정말 대단하다. 지훈이 대답했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 교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제 성공은 선생님의 공로이기도 합니다. 현우가 악수를 청하며 말을 이었다. 음식 테이블 옆에는 간호사가 된 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지혜야, 너는 항상 그렇게 세심하고 친절했지. 네가 너의 소명을 찾아서 기쁘다. 지훈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훈은 이 이야기들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참석한 모든 이들과 어떤 혈연보다도 강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저녁이 끝날 무렵 민지가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당신 수술 기금을 모은 건 저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이들 모두가 함께 했어요. 지훈은 한때 보육원의 작은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의 구원자로서 여기에 서 있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끝없이 감사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홀을 가득 메웠고 지훈은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뿐만 아니라 사랑과 지지, 그리고 상호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은 그가 평생을 바쳐온 모든 것이 이제 몇 배로 그에게 돌아왔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수술과 오랜 회복 기간을 거쳐 지훈은 다시 예전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았다. 그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점진적이었지만 민지와 하나, 그리고 모든 지역 사회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확고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지훈은 서점에서의 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오랜 단골과 새로운 손님들 모두에게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의 오랜 상사이자 멘토였던 사장님은 은퇴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서점 운영을 맡길 사람으로 지훈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지훈 씨는 항상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어. 자네는 이 장소의 심장이야. 사장님은 그의 송별회 날 말했다. 내가 서점을 믿을 수 있는 손에 맡긴다는 걸 알지. 지훈은 신뢰와 지지에 감동했지만 새로운 책임감에 대한 설렘도 느꼈다. 그는 서점을 방문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작가와의 만남의 밤부터 시작해 한때 그가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던 전통들을 이어나갔다. 민지는 집과 정원을 돌보는 데 헌신했고 그곳은 그들의 가족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정원을 향기로운 오아시스로 바꾸었고 모든 꽃과 관목은 사랑으로 길러졌다. 그녀의 정원은 가족 모임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한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대학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던 하나는 종종 주말에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소식을 나누며 집의 평온함을 즐겼다. 보육원의 전 졸업생들 또한 지훈과 민지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성공담을 공유하거나 혹은 단순히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들렀다. 이 만남들은 따뜻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다. 두 분의 집은 항상 저희에게 집 같았어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된 졸업생 중 한 명인 유진이 말했다. 두 분은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고 저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나누러 돌아올 수 있어서 항상 기쁩니다.